일단 저도 사실 뭐 1월 달부터 이렇게 랠리가 이어질지는 상상을 좀 못했었습니다. 네. 일단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코스피 코스닥이 그냥 상승이라기보다는 약간 급등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지수가 떴다라고 해서 종목이 다 뜬 건 아닌 거니까 체감의 어떤 느낌이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가령 뭐 2차 전지 관련주를 사신 분들은 상당히 좋았을 것 같고 또 오히려 2차 전지 중에서도 장비주에서는 또 약간 소외된 분도 있을 것 같고 뭐 다양한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연준이 긴축 완화를 할 거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긴축 완화를 할 거다. 금리를 좀 이제는 더 이상 올리지 않을 거다. 또는 내릴 거다. 이런 기대감이 또 상당히 있었던 것 같다. 다만 지금의 시장이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박스권에서 고점에 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2,500선을 네. 넘을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여기가 상당히 저항이 많고요. 60일선이 강하게 밀어내리는 형국이기 때문에 2,500선을 넘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점 하나 좀 부담스럽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일단 800선에서 매물대가 상당히 많고 과연 여기를 돌파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점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은 좀 조정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주식이라고 하는 게 뜨면 하락하고 하락하면 또 뜨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최근에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좀 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이제 이슈는 2월에 우리 금통위도 그렇습니다만 3월에 미국의 FOMC가 또 어떻게 될 거냐. 최근의 분위기가 미국이 기본적으로 이제 베이비 스텝을 좀 밟을 것 같았는데 최근에 어떤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지 뭐 고용 지표를 보면 또다시 빅 스텝을 밟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또 우리 금통위가 이제 조만간 목요일 날 과연 또다시 그냥 금리를 베이비 스텝이라도 밟을 가능성을 또 배제하기는 어려워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또 금리 상승은 주가에는 또 악영향을 또 미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또 잘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지금 단기 박스권이고 조정이 된다 그러면 코스피 기준으로 하단은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더 내려갈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제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는 어쨌거나 밑에가 2,200, 위에가 2,500이잖아요. 예. 그러나 이제 다시 한번 뭐 2,200까지 떨어질 것 같지는 않고 2,500에서 만약에 저항을 받는다면 2,300, 2,350 정도까지는 또 떨어질 수 있는 것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급하게 좀 투자하기보다는 오히려 지수는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저는 이제 지수 관련주보다는 오히려 지수와 관련이 없는 중소형 개별주 중에서 테마나 흐름이 좋은 종목을 한번 고려해 보는 것은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좀 연말까지 봤을 때도 좀 계속 횡보를 좀 하실 것 같으세요? 아니면 조금 더 이렇게 올라간? 근데 이제 이것은 전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제가 가령 이를테면 이제 한 2월달, 3월달 정도에 연준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기준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을 것 같다. 또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해결됐다. 그 다음에 이제는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또 주가는 강하게 반등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그것이 거꾸로 여전히 긴축 기조가 좀 이어지고 그 다음에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물가가 계속해서 여전히 높고 또 경기 회복도 더디다. 오히려 좀 뭐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주가 지수는 또 다시 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디까지나 전제가 어떻게 될 거냐 여부가 상당히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요 대표님 이런 시기에도 주식 투자를 계속 해야 되는 거는 맞다고 보시나요? 일단 개인적으로는 저나 대표님이나 또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를 이미 하는 분들은 웬만하면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따라서 저는 이제 오히려 종목별로 조금 이것을 좀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듭니다. 개인적으로 본다면 최근에 이제 너무 급등한 종목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단기적으로 뭐 한 50에서 100% 그런 종목은 과감하게 한 번 정도 팔아서 수익을 좀 확정짓는 것이 어떠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면에 오히려 바닥을 다지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종목들에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 무작정 싸다고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항상 실적과 추후 성장 가능성은 높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래량을 좀 실으면서 바닥을 다지면서 약간 우상향으로 터닝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실적과 재무 상태, 수급, 추세가 좋은 종목을 골라보면 어떨까. 그러면 늘 한 2,700개 종목 중에 그런 종목은 최소한 50개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런 종목을 항상 선별하죠. 저도 이제 늘 하루에 1,000개에서 1,500개 정도 일봉 차트를 보니까 그러면 늘 좋은 종목들이 있더라. 시간을 좀 할애해서 종목 발굴에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주식들이 너무 궁금해서 여쭙고 싶은데 그 전에 만약에 한 50% 이렇게 이상 오르면요 주식을 전량 매도하는 건가요? 저는 이제 저의 스타일은
저는 이제 원래 기본적으로 뭐 누군가가 상한가를 치는 날 연락이 와요. 예, 그러면 상한가를 칠 때 팔 수도 있지만 상한가를 치고 만약에 말면 네. 다음 날 한 10% 정도 상승. 그러면 통상 이제 한 40% 먹었잖아요. 그러면 거의 50% 이상을 전량 매각하고 50% 무조건 매각하고 네. 전량을 매각할 수도 있지만 내가 보기엔 좀 더 갈 것 같다. 추후에 조정 눌림목으로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50%를 갖고 있을 수 있는데 저라면 단기적으로 40% 정도를 먹었다라고 하면 거의 파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대표님 그 좀 몇 개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좋게 보시는 탑픽 주식들 그게 이제 시장에서 50개라고 하셨나요? 네네. 그렇게 나온다고 하셨는데 한 몇 개만 좀 소개해 줄 수 있으실까요? 일단 제가 이제 최근에 섹터 중에서 좀 좋게 보는 것은 네. 어쨌거나 최근에 2차 전지, 반도체, 인공지능, 로봇 이런 것들이 엄청 좋았었잖아요. 저는 이제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개인적으로는 2차 전지와 전기차가 좋았기 때문에 오히려 2차 전지와 전기차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네. 이를테면 전기차 충전소, 충전기 관련주가 저는 좀 상당히 매력적이지 않나. 그런 관련주 중에서는 이제 제 눈에 들어온 종목은 이를테면 이제 YM텍. 네, YM텍. 이게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 전기차 충전기 관련된 주식이고요. 일단 실적과 재무 상태가 상당히 좋습니다. 일단 흐름도 상당히 좋은 종목이 일단 YM텍. 두 번째는 이제 원익-PNE. 원익-PNE는 이제 2차 전지 장비주이면서 자회사 P&E 시스템즈를 통해서 충전 인프라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일단 전기차 충전소 충전기 관련돼서는 YM텍, 원익-PNE 또는 뭐 S트래픽이나 롯데정보통신 이런 회사가 일단 좋아 보이고요. 또 하나는 전기차 충전소도 좋지만 저는 추후에 또 상당히 매력적인 섹터는 수소 관련주. 그래서 수소차 또 충전소 충전기. 그래서 가장 또 선망하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S퓨얼셀과 범한 퓨얼셀입니다. 둘 다 일단 수소 연료 전지 전문 회사고요. 범한 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거기다가 수소 충전소 구축 시스템을 이제 갖춘 그런 회사. 그래서 이런 쪽도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 범한 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장 후에 거의 주가가 이제 반토막 이상 났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적은 좋은데 추후에 조금만 조정을 하고 바닥 다지기를 한다면 중장기적으로는 상당히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최근에 우리가 이제 뭐 미중 또는 남북 관계가 상당히 좋지 않잖아요. 또 계속해서 북한이 또 미사일을 발사하고 그래서 저는 또 방산주에도 좀 관심을 좀 가져보면 어떨까. 앞으로는 이런 방산과 안보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종목 중에는 또 이를테면 한화 에어로 시스템즈, 우주와도 관련된 빅텍 이런 것도 좀 중요해 보이고요. 최근에는 이제 카지노와 클라우드 관련주에도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그 상대적으로 덜 오른 건가요? 맞습니다. 지금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오히려 주가가 이제 좀 떨어지면서 오히려 이제 바닥을 다지면서 약간 이제 우상향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앞서서 이제 제가 클라우드 종목에서도 하나 언급하고 싶었던 종목은 이제 SK텔레콤.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SK텔레콤 대형주네요. 네, 대형주죠. 근데 이제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이제 클라우드 시장이 앞으로 상당히 또 연평균 성장률, 성장성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럴 때 오히려 대장주인 SK텔레콤 이런 종목도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이제 윤석열 정부가 조금 이제 물가 등을 고려해서 너무 또 이렇게 요금이 비싸다 압박을 해서 단기적으로 오히려 좀 약간 폭락하는 그런 양상이었는데, 어쨌거나 저는 이제 실적과 성장성이 좋기 때문에 추후에는 반드시 터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갑자기 그 통신주 얘기하시니까 통신주는 진짜 거의 뭐 못 움직인 것 같더라고요. 거의 바닥인 것 같더라고요. 이게 아마 제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어쨌거나 이제 고물가, 또 전기, 통신 이런 부분들이 정부가 정책적으로 약간 좀 억누르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추후에는 아마 또 좋은 시장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서 그런 걸 좀 기다리면 충분히 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배당도 거의 7%. 그렇죠. SK텔레콤이 7% 주면은 엄청난 거죠. 그러면은 그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거는 딱 들어봤을 때 조금 그 중소형주 맞습니다. 가깝네요. 그럼 이런 건 대략 한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가 되는? 제가 이제 원래 좋아하는 시가총액은 한 1,000억에서 3,000억, 1,000억에서 3,000억대, 그러니까 쉽게 좀 갈 수도 있는 그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이제 제가 원래 좀 선호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사놓고 한 주가가 한 30% 이상 이렇게 오르면 그때부터는 조금씩 매도하는. 매도를 그렇죠. 그러니까 전량 매도할 수도 있고요, 분할 매도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종목을 팔잖아요. 살 종목은 엄청 많다. 언제나 50개는 스탠바이가 돼 있어요. 여전히 실적과 재무 상태, 수급 차트가 좋은 종목들이 최소한 50개는 있다. 그러니까 좀 수익이 났을 때 정확하게 수익을 확정짓고 너무 과욕을 부리는 것은 맞지 않는다.
또 하나 이제 제가 사실은 이제 다른 분들은 미래의 실적을 많이 예측하잖아요. 근데 사실 미래의 실적을 예측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대표님. 물론 이제 뭐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이라든지 또는 증권사의 리포트라든지 IR을 통해서 계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오히려 조금 좀 그렇지만 오히려 과거의 실적, 그러나 과거에서도 멀지 않은 최근의 실적을 조금 주안점을 둔다. 왜냐하면 실적이 좋았던 종목들이 여전히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요. 여전히 이제 그 어떤 실적의 흐름을 보면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좀 이제 오래 하다 보면 감이라고 하는 걸 좀 사실 뭐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지만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좀 확인된 실적이 좋은 종목을 위주로. 그러면 어쨌거나 실적이 좋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재무 상태도 좋아질 거고 네. 또 그러는 가운데 수급이 좋다면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 거기다 추세마저 좋다면 그냥 바로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지금 언급해 주신 이런 기업들은 네. 재무 구조가 네. 적자고 그런 건 아니에요? 없습니다. 예, 그래요? 예, 기본적으로 전부 다 흑자인 회사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야, 네. 네. 와, 이렇게 정말 알짜 기업들을 선별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이런 기업들을 이제 언급해 주신 게 벌써 한 10몇 개 되는 것 같은데요. 네.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네. 어떻게 좀 포트폴리오를 꾸릴 때 네. 10개를 다 사는 건가요? 아니면 좀 이렇게 고르는 건가요? 이런 종목은 한 3개월 정도만 기다리면 무조건 가는 그런 차트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하향했다가 한 3, 4개월을 이제 바닥을 다지면서 약간 이제 출렁출렁 그러면서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이 한 5개에서 10개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런 종목을 저는 개인적으로 한 3개 정도. 예, 하나로 몰빵했을 때 리스크가 너무 크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걸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한 3개 정도의 종목으로 이를테면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한다. 그럴 때는 사실은 오히려 뭐 섹터도 중요하지 않고요. 그 종목만 중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그 대표님 그거 하나 좀 얘기해 줄 수 있으실까요? 네. 그 하나로 몰빵했을 때 네. 어떤 경험을 좀 하셨는지. 제가 이제 한 작년도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더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주식 담당자하고 한 8번 정도 통화한 회사가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저랑 그분이랑 이제 크로스 체킹을 하면서 이 회사가 가지는 성장성이 상당히 좋아 보인다. 여러 가지 또 뭐 반도체 또는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좋아가지고 제가 이제 저의 계좌에 있는 것을 몰빵을 한 번은 해본 적이 있죠. 물론 이제 분할 매수를 2번에 해서 했지만 몰빵을 했는데 어쨌든 그 회사가 추후에 이를테면 실적을 재공정하고 약간의 이제 문제가 있는 공시가 나오는 바람에 한 22% 급락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약간 좀 회복하기가 어렵다.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계속해서 장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방송을 촬영하는 가운데 그렇게 급락해버리면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로 몰빵하는 것은 주식은 답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최소한 3분의 1씩 좀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나눠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다만 종목이 너무 많으면 안 돼요, 대표님. 종목이 너무 많으면 또 약간 좀 어찌 보면 안전하다라고는 할 수 있지만 수익을 극대화하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어떤 포트폴리오는 한 3개 종목 정도가 좋아 보인다. 네. 그러시군요. 네. 그 혹시 대표님께서도 손절을 하시나요? 저 손절하죠. 예. 손절을 안 했을 때의 그런 어떤 또 피해를 겪어봤으니까. 저도 과거에는 어떤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50%가 난 종목도 있었습니다. 예. 근데 물론 그때도 이거는 10%에서 또는 21선을 5일선을 깨고 내려갈 때 이때는 팔았어야 되는데 아니야 그때가 바닥일 수도 있지라고 해서 오히려 버틴 적이 있어요. 그러면 50% 떨어지잖아요. 그럼 다시 본전이 되려면 더블이 돼야 돼요. 예.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다음부터 제가 이제 한 2년 전부터는 웬만하면 제가 저는 이제 원래 주가가 모든 이동 평균선 위에 있을 때 사거든요. 그래서 5일선을 깨거나 21선을 깨거나 최소한 21선을 5일선을 깨고 내려온 데드 크로스에는 무조건 팔아야 된다. 그러면 느낌적으로는 원래 이제 5일선을 깨면 한 5%, 21선을 깨면 한 7에서 10%, 21선을 5일선을 깨고 내려온 타임은 한 15%. 그러니까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15%에서는 손절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 정도는 안 하고요. 손절을 한다면 한 7% 정도에서는 웬만하면 하고 있다. 그러니까 추세가 하락 전환될 때는 무조건 판다. 그것은 만고의 진리 같아요. 네. 그러면 그렇게 7%까지 떨어지고 네. 이게 다시 올라오는데 시간이 그만큼 걸릴 거라 보시면 최소한 2, 3개월 걸리죠. 웬만하면 2, 3개월 걸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시간을 과연 또 잘 버틸 수 있을까. 근데 그게 또 답이 없어요, 대표님. 제가 팔았던 가격보다도 오히려 밑에서 계속 더 흘러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2, 3개월만 버티면 올라온다라고 하는 보장만 있으면 무조건 갖고 있죠, 대표님. 그죠? 그러나 주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올라올 수도 있고 안 올라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럴 때는 오히려 팔고 가는 게 좋다. 주식은 정말 추세가 중요하더라. 예, 저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예, 예, 추세가 하락 전환되는 것들은 예, 절대 갖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주식 투자를 이제 좀 해보고 네. 하락장 작년 1년 동안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은 더 오래 있었죠. 그걸 맞아요. 경험하고 나니까 네. 그 손절이 정말 어느 정도까지는 좀 필요할 수도 있겠다.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뭐 손절해야 되는 종목을 사서는 안 된다. 점쟁이가 아니잖아요, 대표님. 네, 그러니까 손절할 수밖에 없는 또 타이밍이 올 수 있으니까 네. 예, 적절하게 손절을 좀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삼성전자를 좀 여쭙고 싶은데 삼성전자가 그래도 좀 바닥 대비는 좀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네. 앞 좀 어떻게 보세요?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상담을 가장 많이 받는 종목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예요. 네. 예.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제 주가가 사실은 1월 바닥 대비는 거의 한 20% 정도까지 급등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삼성전자라고 하는 종목이 20%를 급등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저는 이제 수치라고 보는 거거든요. 네.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의 기대 수익률을 저는 한 10% 내외를 봐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 따라서 본인이 산 가격을 생각할 게 아니라 연초 대비 20% 정도 급등했다면 저는 한 10 또는 15, 20에서는 일단 단기적으로 매도를 했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다시 삼성전자가 그만큼 좋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평단가를 낮추면서 밑에서 충분히 살 수 있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저는 이제 오히려 삼성전자를 좋아하는 분들이 정말 삼성전자가 정말 나중에라도 정말 기존의 전고점인 96,000원대 다시 올 수 있을까 쉽지 않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오히려 삼성전자를 팔고 오히려 반도체 관련주가 좋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가 지분을 취득한 그런 종목에 오히려 차라리 관심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 그래서 대표적으로 에이테크 솔루션 요 종목이 이제 그 예전에 삼성전자 정밀기기팀의 기계설비 취득해서 가전 디스플레이, 자동차 및 정보통신용 금형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아마 에이테크 솔루션을 삼성전자가 한 15% 이상 지분을 갖고 있을 거예요. 이런 종목이나 아니면 차라리 고속 메모리 테스터 검사 장비 제조업체인 YIK 얘도 한 거의 10% 이상 지분을 갖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SNS텍, DNF, 솔브레인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삼성전자보다 수익률을 훨씬 더 좋게 가져갈 수 있다. 이 회사가 오히려 실적과 재무 상태도 좋고 수급도 좋고 추세도 좋기 때문에 차라리 삼성전자를 이번 기회에 한번 팔고 이런 종목으로 갈아타보는 것은 어떨까. 이런 종목들도 반토막 이상 난 게 있거든요. 네. 요 종목 중에서도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성장성은 더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삼성전자에 너무 올인하기보다는 삼성전자가 지분을 투자한 회사에도 한 번 정도 갈아타기를 한번 해보는 것은 어떨까. 저는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네. 96,000원 정고점을 돌파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셨잖아요. 네. 혹시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지난번 96,000원을 가려면 지금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최근에 엄청나게 줄어들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의 주식이 가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사줘야 돼요. 그러면 정말 풍부한 유동성, 예탁금부터 벌써 엄청나게 늘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시장이 아닙니다. 예, 그다음에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이 과거만 못하다. 예, 오히려 삼성전자도 최근에 이제 돈이 필요해서 뭐 돈도 빌리고 하는 걸 보면서 물론 이제 앞으로의 미래 가치는 좀 좋을 수 있겠습니다만 다시 96,000원을 가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시장이 아닌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일단. 개인적으로는 워낙 이제 등치가 커서 네 맞습니다. 그만큼의 또 자금 유동성이 시장에 필요한 거니까 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어쨌거나 삼성전자가 이렇게 가려면 정말 색다른 뭔가 좀 모멘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차라리 이번에 뭐 챗 GPT 같은 것을 삼성이 주도적으로 끌고 간다. 구글과 MS를 넘는 이런 게 있다면 차라리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기존의 반도체 또 어찌 보면은 뭐 로봇 또는 최근에 이제 네이버랑 뭐 협업하는 클라우드 이런 것만 가지고서는 주가가 아주 포텐을 터트리기에는 조금 애매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게 이제 더 붙어야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런 보통 이제 삼성전자 주식을 사는 분들은 좀 장기 투자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라면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한 3년 정도 모아가면 그 2배는 될 수 있을 거다. 대표님 그럼 제가 농담 삼아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2년 전에 삼성전자 가격이 96,000원이에요. 2년 전 딱 지금이네, 그죠? 이제 지금 이제 2년 동안 삼성전자 96,000원부터 모았어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표님? 지금 62,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른다. 그냥 막연히 그냥 사서 모아서 2년 갖고 있어라, 5년 갖고 있으라라고 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죠, 대표님.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가지고 지금 만약에 지금부터 계속 모아서 3년이 있었을 때 10만 원 갈지 다시 4만 원 갈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막연히 사라고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는다. 물론 삼성전자가 좋은 주식이면은 또 좋은 회사이면은 동의하지만 주가는 그렇게 가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여쭙고 싶은 건 플랫폼 네이버 카카오. 네. 이것도 보니까 어느덧 그래도 네이버 중심으로 봤을 때는 20만 원을 돌파했더라고요. 네네. 그런데도 고점 대비해서는 여전히 50% 이상 마이너스. 네.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네이버하고 카카오 같은 경우가 사실 과거에 너무 이제 오버슈팅을 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최근에 어떤 네이버 카카오나 이런 사업 여건이 결코 또 좋지 않다. 또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오히려 네이버하고 카카오도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점이 있었고요.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 네이버는 그래도 나중에 상당히 좀 미래 가치가 좀 좋아 보인다. 기본적으로 얼마 전에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국내 최대 검색 엔진 네이버 챗 GPT 촉발한 초고대 AI 전쟁에 참전했다. 예. 오히려 네이버가 이런 부분 또는 삼성전자와 함께하는 클라우드 협업 이런 어떤 또 다른 어떤 모멘텀이 강하게 작용했을 때 오히려 네이버도 주가가 상당히 좋을 수 있는데 다만 지금 단계에서 20만 원이 싸냐 비싸냐 여부는 약간 좀 저로서는 선택하기는 좀 어렵다. 예, 결코 싸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좀 잘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0만 원도 안 싸요. 이제 대표님은 예전에 이제 이를테면 40만 원, 50만 원. 그래서 저는 이제 네이버를 예전에는 7만 원, 8만 원에도 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결코 또 20만 원이 싸다 비싸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예측하기 좀 어렵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잖아요. 4만 원에서 9만 6천 원 갔는데 지금의 6만 원이 싸냐 비싸냐라고 한다면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네이버나 삼성이나 그때그때의 추세에 따라서 잘 대응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오히려 박스권에서 밑에서 사고 오히려 위에서 팔고 밑에서 사고 위에서 팔고 이런 것들을 오히려 잘하는 것이 좀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냥 막연히 오랫동안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좀 잘 맞지 않는다. 오히려 나중에 어찌 보면 사업이 또 잘 안 될 수도 있고 성장성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지난번 카카오처럼 오히려 또 이상한 데서 문제가 터져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에서 보면 그렇게 20만 원이 결코 또 만만한 가격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대표님. 그럼 삼성전자가 네. 4만 원에서 9만 원이 됐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6만 원이라고 하면 한 5만 원 이렇게 내려면은 조금 또 싸다고 볼 수 있을까? 어느 정도가 싸다고 이렇게 느끼시나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뭐 많은 분들이 뭐 펄을 또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하겠습니다만 저는 사실 싸다 비싸다의 개념보다는 오히려 삼성전자의 어떤 성장성이 또 삼성전자의 새로운 어떤 모멘텀이 이제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느냐 실적이 어떻게 좀 퀀텀이나 포텐이 터지느냐 그런 가운데 수급과 이를테면 추세가 좋아지느냐 이런 부분들을 잘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삼성전자가 그나마 좋은 것은 최근 한 1, 2개월 동안에 외국인의 수급이 상당히 좋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가는 이제 약간 고점 찍고 약간 좀 하락으로 전환되는 그런 부분들 그렇다고 한다면 삼성전자가 앞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한 6만 원대에서 7만 원대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상당히 길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5만 원이라고 하는 게 싸다 비싸다를 사실은 이제 이야기하는 게 최근에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강남에 33평 아파트가 40억 찍었다가 30억이 왔는데 이게 싸냐 비싸냐. 저는 여전히 좀 거품이 있다라고 보는 건데 주식은 또 글쎄요. 이게 싸다 비싸다라고 하는 개념이 저는 좀 판단을 못하는 거에 비하면 저는 약간 전문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딱 그 명확한 기준 중소형주에서 이게 보이시니까 굳이 삼성전자로 갈 필요가 없으실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대표님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반도체 업황이 좋다라고 하는 기대감에 삼성전자가 사실 최근에 많이 떴는데 어떤 전제가 다시 잘못돼가지고 삼성전자의 반도체 시장이 좋지 않을 거다. 삼성이 투자하는 로봇 이런 것들은 그냥 기대감에 의해서 뜨는 거잖아요. 반도체 또 오히려 최근에 나왔던 S23 핸드폰이 잘 안 팔리더라도 문제 생겼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6만 원을 깨지고 더 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전제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아무도 예측하기는 어렵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네이버 카카오 중에서 그래도 네이버는 미래 성장성이 좀 기대가 됐는데 카카오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지는 않은데 뭐 저도 그렇고 제 주위에도 그렇고 오히려 이제 카카오와 네이버에 대해서 성장성 또는 어찌 보면 약간의 좀 공신력을 준다면 오히려 카카오보다는 네이버에 공신력을 주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공신력이라기보다는 좀 어떤 선호도 이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검색 엔진을 네이버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하는 점이고, 또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런 아까 뭐 챗 GPT 같은 이런 부분들도 카카오보다는 오히려 네이버가 좀 더 강점을 가질 것 같다. 또 앞으로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이런 시스템도 상당히 성장률이 좋은데 그런 부분들도 오히려 삼성전자랑 협업을 해서 가는 모습들이 상당히 좀 좋은 것 같고, 오히려 카카오는 지난번 이제 화재 사건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좀 평판이나 신뢰도가 네이버보다는 조금 더 안 좋게 간 부분을 또 배제하기는 어렵다. 또 어떤 분들은 CEO 리스크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언급을 해요. 약간 좀 모럴 해저드. 예, 좀 약간 아쉽다. 그러니까 제가 봤었을 때도 카카오는 네이버와 달리 정말 자회사를 엄청나게 많이 상장을 하면서 수익은 안 좋은데 오히려 상장하고 엑시트를 오히려 대주주들, 임원들이 해먹고 오히려 소액주주들은 손해를 보는 이런 것들은 조금 반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그 반도체 플랫폼 이렇게 뒀을 때 이 섹터에 대해서는 네. 최우선 그런 섹터 관심 섹터는 아니세요? 저는 이제 사실은 섹터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라서 제가 만약에 장기 투자의 성향이었다면 섹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이제 오히려 단타 성향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서 석 달 정도의 승부를 떠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섹터는 큰 의미가 없고, 저로서는 오히려 그런 단타 성향들은 수급과 추세가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하더라. 예. 그래서 먹을 게 있다면 오히려 반도체 또는 AI가 아니고 차라리 화학, 자동차, 철강이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그때그때마다 추세와 흐름, 수급, 저는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니까요. 예. 특히 외국인하고 기관이 최근에 좀 단기적으로 많이 사는 종목들, 또는 연속으로 사는 종목들, 예. 또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로 순매수하는 종목들, 그런 종목 중에 중소형 개별주가 있다면 저는 굉장히 설레면서 그런 종목들을 분석하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종목들이 추후에 잘 가는 경향이 많았다. 네. 그러면 앞서서 좀 말씀해 주실 때 그 YM텍이나 원익, PN, 수소 이런 게 아까 이제 반도체에서 삼성전자보다는 에이테크 솔루션이나 솔브레인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삼성전자 말고 그쪽에 투자하는 게 낫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기대 수익률을 삼성전자보다는 아까 삼성전자가 지분을 취득한 중소형 개별주가 나중에 이제 기대 수익률, 높은 수익률을 줄 거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2차 전지 관련주는 기본적으로 너무 많이 떴기 때문에 전기차와 2차 전지 관련주보다는 오히려 이제 그 인프라를 구축하는 이를테면 충전소나 충전기 또는 수소차 관련주가 조금 더 앞으로의 어떤 미래 가치 또는 수익률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2차 전지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2차 전지는 요즘 보면은 반도체 삼성전자보다도 관심사도 많고 많이들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응원하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확실히 좀 너무 많이 오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2차 전지의 미래 가치가 좋다는 데 대해서는 뭐 저도 100% 100%. 동의를 합니다. 그죠? 예.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미래 가치가 좋은 것과 현재의 주가가 과연 수익률이 함께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야 되는데, 최근에 2차 전지 관련주가 약간 저는 단기적으로 너무 오버슈팅 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주가가 오버슈팅 하면 당연히 팔고 나와야 된다. 사실 뭐 섹터도 테마 돌듯이 도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잘 팔아먹어야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그냥 2차 전지가 가면 끝까지 가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급등이 있으면 급락이 있고, 급락이 있으면 또 급등이 있을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보면 최근에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연초 대비 거의 100% 수익률을 기록했어요. 연초 대비요? 네, 연초 대비. 1월 1일 대비 지금 100%. 그러면 단기 상승이 너무 가파르잖아요. 예. 그럼 지금은 이제 정말 기울기가 엄청나죠. 그러니까 딱 5일선에 다 있어요. 근데 5일선을 깨고 만약에 하락 전환이 된다면 좀 불편한 그런 시장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오히려 이제 수익을 한 번 정도 확정을 좀 짓는 것이 어떨까라고 하는 점이 있었고요. 반면에 이제 겸사겸사 에코프로비엠하고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단기적으로 에코프로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많이 상승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중요할 것은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쌍고점을 찍고 단기 하락했어요. 하락 전환됐거든요. 그러면 상승 전환되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것 같다. 그래요? 예, 그래서 오히려 원래 쌍고점은 그런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쌍고점인 24만 원을 돌파한다면 좋겠습니다만 오히려 24만 원에서 계속해서 저항을 한다면 오히려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보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늘상 좀 말씀을 드리지만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면 오히려 초보자분들은 초반에 못 사고 끝물에 거의 많이 사요. 예, 끝물에 많이 사가지고 오히려 이제 손해를 보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 그 웅달 책방의 시청자분들도 내가 이제 관심이 갔던 종목이 단기적으로 한 30에서 50% 이상 급등했다고 한다면 오히려 조정 눌림목을 기다리든지 포기를 해야지 계속해서 100% 200% 갈 거다라고 하면서 들어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는다.
좀 안전하게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에코프로 같이 이렇게 급등한 주식도 네. 그러면 이때도 어떻게 좀 매도를 만약에 대표님께서 하신다고 하면 네. 어떻게 좀 매도를 하세요? 저는 저 같으면 벌써 이미 다 팔았을 것 같아요. 50% 떴을 때 이미 전량 다 팔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저라면 아마 거의 50%대 되면 아마 거의 전량을 팔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100%까지는 저는 오지 못했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전부 다 주식은 정말 불확실한데 개인적으로 놓고 본다면 50% 정도 급등을 했다가 팔았을 때 성공할 확률은 80, 실패할 확률은 20. 예, 그러니까 오히려 50% 상승했다가 더 갈 가능성은 20. 또 채 안 되고요. 사실은 떨어질 확률이 많죠. 경험칙상은. 예. 근데 그것이 마치 한두 번 갔다라고 해서 그것이 맞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진 않고요. 안전하게 투자해야 된다. 과욕은 버리자. 그다음에 남도 먹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50%에 팔아주고 그다음에 산 사람도 그죠? 예, 좀 먹을 거리를 주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하니까 그 영화 화투하는 거 영화 뭐죠? 그치 옛날에 김윤석, 맞아요. 김혜수, 네 그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네, 거기서 보니까 나는 밥만 먹는 거. 오케이. 네, 그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요, 그 대표님 그 네. 50에서 더 갈 수도 있잖아요. 네. 물론 20% 확률이긴 하지만. 네. 근데 그런 거는 네. 예를 들면 그때 막 재물을 본다든가 네. 수급을 봐서 판단을 해가지고 네.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건 없나요? 이게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제 좋다라면 좋겠습니다만, 그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더라. 사실은 나중에 이제 차트를 갖고 이제 분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차트를 갖고 나중에 보면은 이게 50에서 분명히 100% 먹을 수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차트를 잘 못 보는 바람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결과론이에요, 대표님. 결과론. 언제 이 선이 깨져서 폭락할 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먹었으면 수익을 확정짓는 게 중요하다. 저는 오히려 50에서 100% 간 것은 요행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령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최근에 실적이 정말 포텐이 터지긴 터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만약에 에코프로가 지금 이제 가격이 한 18만 원이다. 여전히 싸다 비싸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떴기 때문에 그래도 터는 것이 저는 맞다. 물론 이제 투자자분들 생각은 다 다를 수 있는데 먹었으면 팔아야죠, 대표님. 50% 이상 먹었는데 안 팔았다. 좀 불안하다. 나중에 한번 떨어지면 그냥 또 끝장이에요, 대표님.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먹었을 때 팔고 또 살 종목 많으니까 갈아타는 것도 좋아 보인다. 그 경험칙 상으로 이렇게 뭔가 종합적으로 또 공부도 하시고 관찰하신 결과 그 재무나 뭐 여러 가지 수급이나 이런 것들을 그리고 미래 성장성 이런 거 다 고려해서 샀을 때 한 50%까지는 그런 분석에 의해서 갈 수 있는데 그 이상부터는 그거는 사실 이제 운도 많이 따르는 거고 여타의 요소들도 많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분석 불가능한 요소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봉 차트를 놓고 봤었을 때 기본적으로 이제 맨 위가 상단, 중단, 하단이 있어요. 주가가 하단 부분에서 횡보를 하면서 거래량을 실으면서 오히려 실적과 재무 상태 좋은데 수급도 좋다. 추세도 이제 우상향으로 돈다. 당연히 그런 것들은 무조건 사야죠. 그런데 이게 이제 상단 정도에서 오히려 이를테면 추세가 여전히 좋은데 너무 이제 단기적으로 급등해서 기울기가 너무 급하게 올라간다고 한다면 이제는 매도의 타이밍을 잡아야지. 여기서 계속해서 그러니까 상단에서 전고점 넘는 건 좋은데 전고점을 넘었을 때 10에서 20%는 팔아야 되는 건데 전고점을 넘었으니까 나는 그 위로부터 또 50에서 100을 본다. 이것은 너무 과한 욕심이 아닌가. 그렇게 가는 경우는 거의 없죠, 대표님. 그죠? 그래서 한 1000개 중에 10개 있을까요? 0.1%도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텐베거 막 이런 거 있죠. 300%, 400% 막 이런 거. 그런 종목은 사실 쉬운 건 아니더라. 대표님한테 제가 지금 이제 주식도 하신 지가 최소한 1년 이상 많이 됐다라고 하면 텐베거가 된 종목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생각이 잘 안 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텐베거는 어렵고요. 사실은 본인이 산 주식을 갖고 따블도 먹기가 쉽지는 않다. 물론 오히려 그냥 내가 주식을 사놓고 한 4, 5년 전에 그냥 사놓고 그냥 갖고 있다가 3배 뜬 경우. 제가 이제 그런 경우예요. 제가 예전에 한 4, 5년 전에 어떤 주식을 제가 포트폴리오에 80%를 사놓고 2,700원 또는 3,300원. 제가 10,000원에 팔았어요. 3년 있다가. 그것은 기본적으로 제가 그때는 이제 주식에 올인하지 않고 저는 이제 부동산, 경매 투자, 다른 거 하다가 그냥 이거는 그냥 저희 이제 부캐니까 그냥 묻어두겠다. 주식을 안 보니까 오히려 3배 떠서 팔아 먹었죠. 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공부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유튜브를 촬영한다면 아마 저는 그 종목도 50에서 100이면
무조건 팔았겠죠. 아, 계속 관심이 가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묻어놨다는 게 진짜 어떻게 보면은 안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3년, 5년 있다가 떨어질 수도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생각했던 2,700원, 3,300원은 워낙 바닥에서 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또 그 회사가 삼성의 1차 벤더였기 때문에, 나는 이 회사는 무조건 간다. 그래서 이제 사놨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회사가 성장성도 없고, 재무 상태도 안 좋고 적자나는 회사라면 절대 그런 종목은 롱텀으로 사면 안 됩니다. 일단 사서는 안 됩니다, 대표님. 적자나는 회사는 절대 사서는 안 된다. 네. 그럼 지금은 이제 2차 전지는 좀 너무 비싸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어쨌거나 중요한 건 어떤 섹터가 되건 주가가 너무 단기적으로 급등했다면 파는 게 정답이에요, 대표님. 또 오늘도 뭐 이를테면 AI 관련주들이 또 급등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본인의 정확한 익절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뜨니까 너무 좋고 그냥 막연히 있는다. 이것은 있을 수 없다. 어느 순간 또 떨어지면 또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도 여전히 조금 바닥을 다지면서 흐름이 좋은 종목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를테면 후성 같은 종목도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불소화학 기술의 선도적 기업인데 2차 전지 소재 등에 사용되는 기초 화합물, 화학 소재 제품 공급하고 있는데 사실 후성이 회사가 주가가 잘 가다가 자회사인 후성 글로벌을 갖다가 이제 상장을 한다. 그래서 이제 이를테면 분할을 한다라고 해서 후성의 매력이 떨어졌었는데 여전히 이제 회사의 실적이 좋고 이것이 너무 과도하다. 그래서 27,000원대부터 반토막이 나서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그래 차라리 괜찮아 보인다. 그 다음에 최근에 제가 또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이 세비캠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폐리튬 2차 전지에서 이를테면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주죠. 그래서 이런 종목도 흐름이 좀 좋아 보이니까 너무 단기적으로 급등한 것은 아니라서 이런 종목도 괜찮아 보인다. 덧붙여서 뭐 영화테크라든지 이지트로닉스 이런 2차 전지 관련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흐름이 좋지만 급등하지 않은 종목들, 실적과 재무 상태는 좋으면서 이런 종목들은 여전히 뭐 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아까처럼 단기적으로 50% 이상 떴다. 그런 것들은 저라면 팔았겠다. 다른 분은 더 가지고 있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라면 팔았겠다. 그것은 뭐 저로서는 어쩔 수 없다. 네. 그러니까 2차 전지 섹터 중에서도 안 오른 기업을 보는 거고 거기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재무 실적이나 그 미래의 성장성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런 게 이제 보이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거기도 보이고요. 제가 이제 최근에 2차 전지 섹터에서 또 하나 관심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장비 관련주예요. 장비. 오히려 이제 2차 전지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또 장비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만드는 장비, 또 그 장비를 검사하는 장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최근에 이제 그런 종목 중에 바닥을 다지면서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 않은 종목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한 3개 정도가 저의 눈에 띄어서 저는 첫 번째 이제 윤성 FNC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상장된 지가 오래되진 않았는데요. 작년 실적이 사상 최고치. 매출액이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종목을 좋아합니다, 대표님.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매출액이, 만약에 뭐 제가 1000, 1100, 1200, 1300 이런 거보다는, 200, 500, 1000, 3000 이렇게 가는 종목. 그러니까 이게 윤수정 FNC가 이제 그런 종목. 영업이익은 재작년도에 46억 적자였던 회사가 작년도에는 352억은 흑자 전환했어요. 이런 종목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대표님? 그죠? 주가가 괜찮아요. 맞습니다. 주가가 고점 찍었다가 떨어졌다가 밑에서 다시 올라가는. 이게 이제 독자적인 메인 믹서를 개발함으로써 세계적인 기술로 인정받고 있다. 제가 사실 이 회사는 4만 원대, 4만 2천 원대부터 계속 이제 언급을 했던 종목인데 이제 지금은 이제 5만 2천 원입니다만 여전히 앞으로의 미래 가능성은 상당히 좋다. 그런 게 있었고요. 제가 이제 최근에 저의 눈에 들어온 또 원픽 중에 하나는 원준이라고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원준이 이제 작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2배 증가했고요. 2차 전지 소재 열처리 장비를 제공하는 소속로 사업을 하는 이제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제 앞으로 전고체 소재 부문하고 폐 배터리 재활용 솔루션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는 회사인데 2분기 때 적자, 3분기 때 실적이 엄청 좋았고요. 4분기 때도 실적이 좋아질 것 같다. 또 올해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것 같다. 중요한 건 이제 5만 5천 원대에서 지금 반토막이 더 나가지고 17,000원대에서 바닥을 다지다가 지금 이제 최근에 한 2만 원 정도 올라왔어요. 2만 원, 2만 1천 원. 지금 상당히 흐름이 좋은 종목. 그러니까 굉장히 안전하다. 상단, 중단, 하단에서 하단에 있고 거래량 실으면서 약간 우상향으로 도전하는 종목. 상단, 중단, 하단. 네,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하단이 좋고요. 제가 만약에 일주일에서 한 달 안에 단타를 칠 거라면 그것은 상단에 있건 중단에 있건 하단에 있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3개월에서 1년 본다면 가격적인 주가는 최소한 하단에서 바닥을 다지면서 우상향으로 도전하는 거래량 추이가 좋으면서 그런 종목을 좀 고르는 게 저는 좋겠다.
마지막으로 이제 A-Pro라고 하는 종목도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예. A-Pro가 또 얼마 전에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계약을 좀 했고, 리튬 2차 전지 활성화 장비를 생산하는 전문 업체. 이 회사도 이제 실적이 또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세 개 회사도 장비 관련주로서는 상당히 매력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네. 아유, 좋은 주식들 많이 소개시켜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포스코케미칼, 에코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너무 비싸니까 네. 그런 것을 좀 눈을 돌려서 네. 이제 후성, 뭐 A-Pro, 원준 네. 이런 것들 좀 보면 좋겠다. 장기주. 네. 네. 그러면요, 대표님 만약에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주식들 좋게 보시는 탑 섹터부터 국민주 그리고 2차 전지에 관련된 다른 이제 저평가된 그런 기업들까지 다양하게 소개시켜 주셨는데 한 지금 1억 정도 여윳돈 있으시면 어떻게 좀 운영을 하시겠어요? 제가 만약에 이제 1억 정도가 있다면 저는 아마 5천만 원은 주식 투자, 5천만 원은 현금화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현금으로 쥐고 있어요? 네, 현금으로. 네. 만약에 지금의 이제 어떤 주가의 흐름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3, 4월 달이 지나가면 대충 느낌이 올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금리가 어떻게 될 것 같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도 어떻게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앞으로의 실적이 어떻게 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왔을 때 나머지 5천만 원 현금화했던 종목을 아마도 또다시 좋게 갈 수 있는 종목으로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은 100% 1억 원을 사실 1억 원 자체가 크면 크고 작으면 적은 돈인데 이 돈을 가지고 뭐 부동산을 투자하거나 이러기엔 좀 어려워서 그렇다고 해서 코인은 너무 불안하니까 저 같으면 주식으로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5천만 원은 현금, 5천만 원 현금, 그다음에 5천만 원은 지금 앞서 얘기한 가령 뭐 원준이라든지 이를테면 뭐 세비캠이라든지 YM텍이라든지 이런 종목을 아마 사고 있을 것 같고 나머지 5천만 원은 추후 한 1, 2개월 있다가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갈지를 정확히 알 수 있다면 그때 아마 또다시 좋은 종목 또 한두 개 종목으로 나머지 5천만 원을 매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5천만 원으로 어떻게 보면 단중기 투자를 하시는 거고 이제 3, 4월 지났을 때 5천을 더 넣어서 맞습니다. 금액을 조금씩 더 넓히시는 거고 그러면은 정말 장이 좋을 때는 현금도 다 쓰시나요? 그렇죠. 저는 100%. 다 쓰세요? 네, 100%. 다만 이제 종목만 3개 정도로. 3개로? 포트폴리오를 1억 정도 있으면 3개로 하시죠? 그렇죠. 3,300, 3,300, 3,300. 대충. 아니면 정말 너무 좋은 게 있다 그러면 5,000, 2,000, 3,000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겠죠. 이때 저는 섹터는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단타 성향이기 때문에 그때는 여전히 추세와 수급이 좋은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이제 정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섹터가 중요하죠. 그 다음에 사실은 섹터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서 사랑을 받는 트렌디한 섹터여야 된다라고 하는 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런 종목은 뭘까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증권사의 리포트나 IR 자료, 특히 증권사 리포트가 자주 나오는 회사를 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제 IR을 자주 하는 회사를 좋아하는데 제가 작년도부터 올해까지 IR을 제일 많이 하는 회사 중에 하나가 고영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고영도 11,000원, 12,000원 때부터 최근에 18,000원까지 올라왔으니까 상당히 좋았죠. IR을 많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회사, 자신감이 있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종목을 상당히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종목을 발굴할 때 정말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어요. 뭐 공시를 보고 뭐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이 좀 좋은 거 또는 5% 룰 뭐 다양한 게 있잖아요. 저는 오히려 증권사 리포트와 IR 자료가 저의 또 종목을 발굴하고 선정할 때 상당히 좋다. 그러나 어쨌거나 마지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세가 가장 중요하다. 우상향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 그러나 너무 기울기가 세다. 급등했다.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익절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종목을 들어가신 다음에 거기서 이제 뭐 30% 하면은 이제 매도를 고민하시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그 시점에서 가장 좋은 게 한 50개씩은 나오니까 그렇죠. 그 중에서 또 바꿔가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1000개의 종목을 기본적으로 일봉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 관심 종목 중에 3분기 지금 이제 사업보고서가 안 나왔기 때문에 3분기에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모두 증가한 한 6, 700개의 종목이 있어요. 코스피 코스닥 그 종목을 위주로 제가 이제 차트를 보죠. 그러면 거기다 추세가 우상향이라고 한다면 일단 실적과 재무 상태는 합격이 됐고 차트 좋다. 그럼 거기다 이제 수급까지 좋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종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웅달 책방의 시청자분들도 그런 종목을 발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50개 또는 지금 당장 딱 사고 싶은 종목은 한 5개에서 10개 무조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목에 너무 연연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수익 났으면 팔고 언제나 좋은 종목 스탠바이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본인이 느껴봐야 돼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좀 드리지만 저는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추세다. 그 다음에 하락 전환되면 선제적으로 파는 게 중요하다. 그런 것들은 정말 만고의 진리 같습니다.